네, 안녕하세요. 국가대표 신고충 국신입니다. 제 취미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 신고하기이고 저는 그 신고한 영상으로 힐링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는 유튜브 크리에이터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7월 12일부터 개정된다고 하는 그 도로교통법 제27조 보행자 보호 위반에 대한 내용을 좀 다뤄봤는데요. 그거 말고도 바뀌는 조항 그리고 신설되는 항목들이 조금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쪽에 관심이 많아서인지 재미있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도로교통법 중에서 재미있는 부분들 그리고 새로 생기거나 바뀌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한 번에 모든 내용을 다 다루는 거는 쉽지가 않을 것 같고요. 적당히 하고 끊고 하면서 대략 5, 6부작 정도로 그냥 생각날 때마다 짬짬이 영상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7월 12일에 시행이 된 내용들을 먼저 다뤄볼 거고요. 그냥 담백하게 일하면서나 운전하면서 보긴 또 너무 졸리겠구나. 아니면 설거지하면서 라디오처럼 틀어놓으시고 보면 좋은 영상으로 만들어 볼 거니까 요즘 그 유튜브 짧은 영상들처럼 보기에는 적합한 영상은 아니니까 참고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한 내용일 수도 있어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 페이지는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라고 하는 사이트인데 도로교통법 말고도 우리나라에 법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 법들을 웹페이지를 통해서 볼 수 있도록 구축되어 있는 사이트입니다. 컨텐츠 제작하면서 이제 더욱 자주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게 기사들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제 눈으로 그 법 조항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는 습관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또 언론 디스하는 거 아니냐고 또 댓글 달릴까봐 말하기가 조금 염려스러운데 정치적인 성향을 내비치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사만 보고는 믿지 않는다. 좀 철저한 성향이 되었다. 얘기를 하려고 한 거예요. 또 잡소리가 늘고 있는데 진지하게 세지 말고 이런 말들 자체가 쓰잘데기 없는 말이잖아요. 빨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개정이 된 조항들은 신구법 비교라는 기능을 이용하시면 과거 내용과 개정된 내용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보실 수가 있어요. 맨 위에 있는 내용은 도로교통법의 정의 내용인데요. 우리가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도로가 뭔지, 보행자가 뭔지, 그리고 운전이 뭔지에 대해서 용어 정리하는 챕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조 도로교통법 정의 챕터에서는 회전교차로, 운전, 보행자 우선 도로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나올 거예요. 네, 이렇게 용어 정리 챕터가 끝나면 처음으로 나오는 내용은 8조 보행자의 통행이라는 내용이네요. 제가 지금 영상 찍기 전에 저도 한 번씩 이렇게 훑어봤을 거잖아요. 저도 도로교통법을 달달 외우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보행자의 통행 방법에 대해 규정이 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이런 게 있는 줄은 몰랐는데 이게 아예 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대충 읽어볼게요. 네, 이게 또 법이다 보니까 제가 잘못해서 해석하면 왜곡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 법령이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접속하셔가지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8조 제1항은 보도, 인도랑 보도랑 같은 말이에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는 곳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보행자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을 하라는 얘기예요. 차도로 다니지 말고. 제2항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곳에서는 길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한다. 이 인도가 설치되지 않았으면서 보행자 통행이 금지되지 않은 곳들 있잖아요. 그런 곳을 말하는 것 같아요. 제3항 이번에 개정이 된 내용인데 보행자는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 보행자 우선도로와 같은 곳에서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이게 고의로 차마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면도로 같은 동네 골목길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는 이제 통행의 우선권은 보행자에게 있지만 그렇다고 또 고의로 차마의 통행을 방해하지는 말아라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제4항 보행자는 우측 통행을 원칙으로 한다.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신기했어요. 보행자의 통행에 대해서 법규화 해놓은 게 있다는 것도 그렇고 이 우측 통행을 원칙으로 이렇게 규정화해놨을 거라고는 이제 생각을 못했거든요. 만약에 이게 서로 폰을 들고 가든 뭘 했든 상대 쪽에서 우측 통행을 지키지 않아서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다고 하면은 우측 통행을 안 지킨 사람에게 이게 과실이라는 게 조금이라도 더 들어가게 될 거잖아요. 그렇다고 이제 또 뻔히 부딪힐 거 보이는데 일부러 부딪힐 필요는 없고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재밌죠? 재밌잖아요. 네. 또 쭉쭉 내려가 볼게요. 이번에는 도로교통법 제25조 회전교차로 통행방법이라는 조항인데 이게 이번에 신설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회전교차로라는 용어 자체가 이번에 새로 생긴 건데 보편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이라서 너무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고 그냥 간단하게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통행해야 한다. 사실 이렇게 써놓지 않아도 진입 전에 화살표로 방향이 다 적혀 있기는 해요. 그래서 만약 역주행하는 차량이 있었다면 지시 위반
뭐 이런 걸로 처리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긴 하거든요. 왜냐면 그 진행 방향이 교차로 진입 전에 써 있었을 테니까요. 자, 그리고 제2항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고 할 때 이미 안에서 진행하고 있는 차가 있으면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너무 당연한 거죠. 회전교차로는 교차로 안에 있는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는 건데 마치 합류도로에서처럼 너한테 나한테 뭐 이렇게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교차로 안에서 진행 중인 차가 있는데도 막무가내로 들어오는 사람이 진짜 생각보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정확하게 이번에 명시가 되었고요. 제 3항은 이게 어이가 없는 부분인데 그 2항에서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회전교차로 안에 진행 중인 차량들이 있으니까 그 차 먼저 지나가라고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데 그거를 못 기다려서 이제 들어가는 차량이 있으니까 그러지 말아라. 뭐 그런 내용이고요. 예. 자, 그 다음은 언론에서도 그렇고 저도 지난 영상에서 다룬 내용인데 제27조 보행자의 보호 내용이에요. 제1항 모든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일시 정지해라. 그리고 일부 경찰서에서 뭐 신호등이 없다는 이유로 횡단보도를 통행 중인 보행자가 있는데도 1항을 적용하지 않는 곳이 있는데 이거 신호등 여부 상관없어요. 제가 도로교통법 법제처에도 이제 문의해서 좀 귀찮게 해봤는데요. 아무튼 이 조항의 핵심은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해라. 사람 먼저 보내고 뭐 진행해라. 건너고 있지 않아도 먼저 보내고 지나가라. 뭐 그런 얘기예요. 야, 존나 그럼 사람 많은 곳은 차가 지나가지도 못하고 그러겠네. 응? 애초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의 그 설치 조건 자체가 시간당 통행량 이런 걸 고려해서 신호등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기다리면 가실 수 있어요. 절대 못 갈 수 없어요. 조금만 여유 가지시면 되고요. 어느 분이 이게 댓글에 남겨주신 내용이 있는데 이게 되게 인상 깊은 내용이었거든요. 보행자는 안전하게, 운전자는 불편하게. 뭐 완전 맞는 말 아닙니까 이거? 아니 뭐 운전자는 아무리 편해봤자 자동차 시트에 앉아서 에어컨 쐬고 뭐 히터 쐬고 개꿀 빨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제27조 제1항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6항도 개정이 되었어요. 요약을 먼저 하면 골목길 같은 곳에서는 보행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바꾼 건데 1호 뭐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 그러니까 중앙선 없는 그 동네 골목길 있잖아요. 뭐 이런 길을 이면도로라고 하는데 개정 전에는 1호 이 부분에서만 조심히 지나가라고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2호 보행자 우선도로, 3호 도로 외의 곳이 추가되었습니다. 2호 보행자 우선도로는 1호랑 뭐 비슷한 도로인데요. 그리고 3호 도로 외의 곳이 중요합니다. 도로 외의 곳이 어디냐? 말 그대로 도로가 아닌 곳을 말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은 기존에는 아파트 내에서는 도로교통법을 적용받지 않았는데 이제부터는 아파트 내에서도 사람이 보이면 조심조심 다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7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법으로 조져야 되나 싶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까지 해놔도 의식이 말 그대로 진짜 개차반입니다. 이 12일부터는 좀 조심조심 다닐까 싶었거든요. 워낙 이게 뉴스도 많이 나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보행자 보호의식이 없는 건 뭐 우리나라나 뭐 중국이나 별반 다를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이게 저는 보행자 보호에 대한 법률이 강화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간단하게만 다루기로 했으니까 지금 마음이 급해 이게 영상이 또 길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제28조의 이 보행자 우선 도로라는 항목인데 제28조 보행자 우선 도로의 설치에 이어지는 조항인 것 같고요. 제28조의 이 항목은 통행속도를 뭐 시속 20km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 사실 이게 단속 카메라 없으면은 속도 단속 지키는 사람 거의 없어서 이건 진짜 의미 없는 조항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 말고 이제 제38조 깜빡이 켜라는 조항인데 회전교차로 내용이 업데이트 되면서 회전교차로 진입 진출 시에도 깜빡이를 켜라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이게 갑론을박이 이것도 되게 많은 내용인데 회전교차로에서 방향지시등 켜는 방법은 들어갈 때 왼쪽 깜빡이, 나올 때 우측 깜빡이를 켜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내용인 것 같아요. 뭐 중요하지 않은 것 없죠 사실. 존노잼 내용이라는 소리예요. 뭐 그냥 조항 정도만 읽고 넘어가면 될 것 같거든요. 제82조 제2항 제7조가 변경이 되었는데요. 바뀐 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요거는 이제 내용이 재밌어서 짧게만 다뤄볼게요. 또 이것도 운전면허 결격 사유에 대한 내용이고 그냥 뇌피셜로 제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꼭 직접 읽어보세요. 일단 제82조에 대한 내용은 뭐냐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제1항의 내용은 운전면허를 아예 받을 수 없는 사람들, 뭐 예를 들면 만 18세 미만이나 특정 장애가 뭐 있는 사람들,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그 대상이고요. 제2항은 어떤 위반을 해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얼마의 기간 동안 취소가 되는지 명시해 놓은 내용입니다.
이거 다 읽을 수는 없고 이것도 마음 같아서는 이게 사실 다 읽어드리고 싶은데 뭐 무면허 운전하면 1년간 운전면허 취득 금지, 또 이게 원동기 장치 면허증 기준이 절반으로 줄어들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음주운전하다가 사고 내면 5년 정지, 뭐 단순 음주운전하면 2년, 뭐 이런 기준이 있는데 이런 기준을 전부 다 적어낼 수는 없잖아요, 도로교통법에다가.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문제로 면허 취소가 되면 1년 동안 면허 뭐 금지시킨다 뭐 그런 건데, 그 중에서도 제93조 제1항 제9호의 사유로 면허 취소되었을 때는 제외한다. 그럼 제93조 제1항 제9호가 뭐냐? 적성검사 안 받았을 때 취소되었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적성검사 안 받아서 취소가 되면 그때는 그냥 다시 시험 봐서 바로 취득이 가능하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나만 재밌나? 자, 그리고 마지막 내용 짧게 하고 끝낼게요. 제156조 벌칙 조항이랑 제160조 과태료 조항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중요한 건 제160조 과태료 조항인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다뤄볼게요. 이게 내용이 워낙 방대해가지고 이게 뭐냐면, 과태료가 뭔지를 먼저 이제 아셔야 되는데, 운전을 하면서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게 되면 벌점과 범칙금은 세트예요, 세트. 그리고 과태료 처분 조치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벌점과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부과가 되는 거고, 과태료는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가 됩니다. 그럼 벌점과 범칙금은 운전자를 특정해야 되고, 차량 소유주가 운전하지 않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차량 소유주에게 위반 사실 확인 요청서라는 걸 먼저 보내서 누가 운전을 했는지 출석을 시키고 뭐 운전자를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벌점과 범칙금을 부과하기 위한 위반 사실 확인 요청서는 응답을 하지 않아도 이게 지금까지는 이게 페널티가 없어요. 그래서 교통계 경찰분들도 이 부분을 되게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 그렇고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흔하게 신고하는 위반건들 중에서 방향지시 등 미점 등 뭐 노깜빡충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진로 변경 위반이라고 해서 실선에서 차로 변경, 그리고 안전지대 주행 뭐 이런 거는 과태료 처분이 불가능했어요. 과태료 조항 자체가 없었으니까요. 이 노깜빡충들도 이게 다 알고 사실 확인 요청서 다 쌩까고 뭐 그러는데, 이제는 이게 과태료 항목이 생겨서 이게 힐링이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네. 저도 이날만 계속 기다리고 있었고, 근데 뭐 이것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단순 뭐 한 번 노깜빡이나 뭐 실선 차로 변경 이런 거는 경고장 발송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대부분일 거예요, 아마. 근데 이거를 상습적으로 계속 한다 그러면 이제 따라가면서 캡처한 블랙박스 영상들을 모아가지고 신고해 보세요. 그리고 그 부분 한번 어필을 해보시면 아마 과태료 처분이 분명히 될 거예요. 이 영상 너무 길어졌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즐거운 신고 활동하면서 힐링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짜란.